Cause I don't give a fuck what you say. Yeah, I'ma do shit my way. So you can go kick rocks, I'ma stack bricks up, build what I.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청년의 격의 정우혁. 네, 정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이제 사회에서 어떤 분란을 좀 야기할 수 있거나 아니면 여러모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좀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오늘은 마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약이요? 네. 마약. 어떤 좀 마약에 대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 뉴스를 보면 네. 하루에 한 번 아니면 두세 번까지도 마약이란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네. 예전에는 그런 것 같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뭔가 마약이 늘어나고 있다. 네네네. 혹은 그 사태가 좀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을 해서 네. 오늘 마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이렇게 보면 또 짜고 치는 것처럼 좀 느껴질 수 있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통계 자료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한번 해왔습니다. 네. 지난해 2022년도에 네, 마약사범 이제 검거 인원이 역대급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2,387명으로 이제 통계가 잡혔는데, 2021년 그 작년에 비해서는 이제 10,000명 정도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2018년, 그러니까 2022년 전에 이제 2018년에는 8,000명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4년 사이에 무려 50%가 급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꽤나 이제 심각한 사항이 뭐냐면 마약 사범들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저희 이제 마약 수사 전담 인력들이요. 굉장히 지금 적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는 50%나 급증을 4년 사이에 50%나 급증을 했지만은 362명이었는데 전국에서요? 네, 전국적으로.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작년에 그 정도의 엄청난 추세로 급속도로 이제 마약 사범들이 성장을 했지만은 올해 이제 마약 그 전담 인력들이 4명밖에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늘어난 수에 맞춰서 늘어나야지. 그 4명 늘린 거예요? 네, 딱 4명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4명을 늘린 그 366명으로 아마 이 지금 거의 마약과의 전쟁 정도의 수준의 마약 사범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지 그 참 의문점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저도 이렇게 많이 좀 조사를 해보면 네. 그러니까 뭐 몇 년 사이에 얼마가 늘었다 이게 데이터마다 다 좀 다르게 들리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네네네. 5년 사이에 5배가 늘었다 이런 데이터도 있고 네. 50%가 늘었다 이런 데이터도 있고 네. 사실 데이터도 그게 이제 우리가 기사 취합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이런 거죠. 마약에 어떤 종사하는 인원의 수를 이제 그걸 줄여서 말하는 것도 있고. 네네네. 그래서 조금씩 데이터가 이제 좀 인지하고 계시는 거랑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 이제 제일 문제점들이 이제 총체적인 마약 사범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2030 세대들의 어떤 마약 그쵸. 사범들 증가율이 이것도 통계적으로는 한 4년 5년 안에 지금 무려 2배나 이제 성장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030 마약 사범들이 지금 요즘 SNS로 이제 다크웹 그리고 SNS 그리고 텔레그램 이런 쪽으로 지금 마약들을 사실 구할 수 있는 경로들이 너무 쉬워졌다고 합니다. 그 마약 사범 중 4명 중에 1명은 인터넷 거래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네. 저는 4명 중에 1명은 이게 그러니까 잡은 사람 중이니까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마약을 접하는 수는 아마 어마무시하게 늘어나 있고 심각하다고 저는 일단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마약 같은 경우에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보시진 않으셨겠지만 네.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네, 해보시진 않으셨겠지만 인터넷으로 직접 이렇게 사실 익명 거래보다는 이제 익명 거래.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쪽으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수월했기 때문에 아마 인터넷 거래를 많이 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네. 그 예전에는 이제 외국에서 물건을 받아올 때 네네. 이제 세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직구가 굉장히 대세잖아요. 그러니까 직구? 매사에 직구. 매사에 직구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핸드폰 케이스도 예전에는 우리가 가게 가서 사던 거를 이제는 네.
뭐 중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음. 왜냐면 뭐 배송비도 없이 네. 1,000원, 2,000원이면 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포장돼 있는 해외 우편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마약도 네. 그 세관에서 처리해내는 게 과연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네. 뭐 마약 자체도 늘었지만 음. 세관의 업무가 너무 늘어나 있는 것도 이 음.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일단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불법 밀입국이나 네, 그럼.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겠네요.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 우편, 그다음에 소포 이게 좀 심각하지 않나. 우편, 소포, 야 그런 것들은 사실 뭐 뜯어보지 않는 이상은 사실 발각하기가 그러니까요. 힘드니까. 근데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 말 그대로 아. 편지 봉투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다 어떻게 까보면 이제 한계가 좀 있겠죠. 그래서 의심되는 거야 물론 까보고 열어보고 다시 네네. 포장해서 네. 이제 각 개개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식을 쓰지만 네네네. 뭐 전수 조사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이런 네네.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어떤 정부나 네. 아니면 지금 바라보는 어떤 그 사실 이게 지금 정부가 해결해야 될 일들 중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입장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떨까요? 정부들? 일단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이미 선포했고요. 네. 대검은 마약 조직 범죄부를 재설치했습니다. 그게 지난 정권에서 네. 마약 수사 전담 부서나 이런 이제 예산도 많이 삭감을 시켜놓은 상황이라서 네. 이게 어쨌든 좀 늘어나는 마약 사범에 비해서 수사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이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존 정부와는 다르게 마약 수사에 대한 큰 의지를 가지고 있고 5월 8일 오늘이죠. 그래서 네. 검찰총장도 충무공 전신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할 만큼 네. 뭐 정부의 수사 의지와 마약 확산 방지, 그 다음에 예방, 그 다음에 다시 낮추는 과정에 대한 의지는 충만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래도 네 희망적인 좀 소식이네요. 다행이죠. 근데 그게 희망적이기만 하면 좋은데 네. 이게 사실 또 좀 글쎄 이해하기도 조금 어렵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라는 건데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대한민국이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네네네. 모든 게 이제 정치 이념하고 서로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해도 내가 지지하는 정치 성향에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가지고 또 이 의견이 갈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마약 수사 같은 경우는 네. 수사하자, 다 뭐 마약 사범 다 엄벌에 처하자, 네. 그리고 마약을 막자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네네. 이제 그게 또 정치 논리가 개입해서 이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네. 현 정부,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포함되겠죠. 그리고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이런 식을 기준으로 삼고 대통령이 직접 또 말씀을 하실 만큼 네네. 정부는 마약 수사에 대한 의지가 강한데 반해 적극적이네요. 네. 민주당은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네.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 네네. 철권 통치다. 아. 마약으로 국민을 겁을 주고 네. 마약 수사를 바탕으로 뭐 야당이 어떤 유연성을 좀 묶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이러면서 이제 프레이밍을 하고 있고 아하. 또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지지, 네. 정치 성향에 맞춰서 네. 마약 수사를 바라보는 게 좀 양극화돼 있는 것도 지금 사실 현실이기도 하고요. 국민들까지도요.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네. 너무 정치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좀 뭐랄까 뭐 이렇게 너무 적극적인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일상생활이나 당연한 순리 이런 거는 정치에서 좀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아쉬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 시민들의 의식조차도 마약을 보는 이제 시선조차도 네. 사실 이제 양극화나 아니면 갈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저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탄력을 받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민주당 의원인 황운하 네. 씨 같은 경우는 네네. 대통령이 나서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만큼 마약 문제가 심각한 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네. 5년 사이에 겨우 5배밖에 안 늘었다. 5% 아닙니다. 네. 5배밖에 안 늘었다고 말을 하고 있고 네네. 또 한동훈 검찰총장은 야 5배나 늘었으니까 수사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또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그런 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 성향에 따라서도 이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달라서 마약의 심각성은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접하고는 있는데 네네. 또 안타깝게도 마약을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하나의 어떤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아쉽고 네.
풀어야 할 숙제다라고도 음. 생각은 합니다. 아, 네. 그러면 현 정부의 여당 야당의 어떤 입장 같은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대표님께서 좀 말씀을 또 해주셨고, 네. 사실 이제 저희 이제 청년의 격에서 어떤 청년의 시각으로만 쫙 바라보면은 이 또한 저희가 현장 취재로 나가가지고 한번 길 가는 어떤 학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아마 현장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한번 어떤 다양한 소스들을 한번 얻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네, 합니다.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한번 나가서 일반 시민 그리고 젊은 친구들에게 현재 마약의 심각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맞아요, 또 그런 맞아요. 거에 대해서 뭐 사실 그냥 이런 것도 괜찮죠. 뭐 어느 정도까지 다가왔다고 본인은 판단하냐. 마약이라는 이 선이 네.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건 개인마다 멀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가까운 곳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만간 우리가 한번 나가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또 체감하는 마약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 기회를 조만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또 이어서 제가 질문을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청소년들이나 청소년 마약 사범들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또 급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젊은 층들에서 마약을 손을 대기로 시작한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진 걸로 다큐멘터리까지도 좀 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대표님은 이제 규진님은 이제 그 젊은 층들에 대해서 아니면 청소년들의 마약 사범들이 늘은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시는지, 왜 손을 대기 시작을 했을까요? 사실 너무 저렴해서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저렴해서. 너무 다양하고 네네. 또 뭐 호기심이 가죠. 특히 연예인들이 막 마약, 우리 어릴 때도 그런 건 있었는데 네. 이제는 더 그냥 가까운 연예인들 혹은 막 항상 예능에서 접하던 사람들이 마약에 빠져서 또 수사도 받고 재판도 받죠. 뭐 돈스파이크, 유아인도 그렇고. 네, 그렇죠. 또 유아인의 주변에 이제 이런 분들도 이제 뭐 이렇게 내사가 들어갔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호기심이 더 가겠죠. 뭐 계속 TV에서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있다. 그럼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네네네. 그 다음에 꼭 청소년이라고 해서 뭐 고등학생, 중학생 이걸 떠나서 대학생이나 20대, 30대도 저는 포함된다고 보는데요. 뭐 술집 같은 데 가서 네. 뭐 예전에 뭐 우리가 무슨 술을 먹을까 이런 걸 고민했던 것처럼 마치 오늘은 무슨 마약을 통해서 네. 좀 즐거움을 느껴볼까 이런 생각들도 하면서 네네네. 좀 가볍게 생각한다든지 또 좀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청소년 마약은 사실 좀 빨리 막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뭐 공부를 해야 되고 건강 이런 뭐 물론 그것도 맞죠. 성장기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것도 맞는데 네. 마약은 그 재범, 그러니까 다시 마약에 손댈 확률이 네. 거의 뭐 100%에 가깝다. 그러니까 딱 끊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죠. 우리 어릴 때 막 영화 같은 거 봐도 마약은 끊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네. 그 과정에서 대부분 실패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청소년 때 마약을 접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성장하고 나이 들어가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도 마약의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간에서 이제 들려오는 소리는 무슨 얘기까지 있냐면은 예전에 이제 마약을 한 커뮤니티 사이트의 어떤 그 댓글 중에 하나가 마약을 내가 접함으로써 접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어떤 슬로건이 뭐냐면은 마약을 하지 않았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인생의 한 50% 정도를 손해보면서 사는 것과 같다. 마약을 안 라는 하면 얘기까지를. 네. 그런 걸 들으면 네. 나도 마약 한번 해볼까 이 생각 들죠.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왜냐면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맞아요. 여러 가지로 판단 능력이 떨어지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좀 잡아줘야 되는데 네. 사실 뭐 이 얘기까지 가면 뭐 한도 끝도 없긴 합니다. 뭐 기분이 좋아지는 약이니까 먹어봐라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이제 기초적인 우리 학교 교육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런 거에 좀 뭐랄까요 예전에 비해서 조금은 이제 뭐라 표현해야 될까? 어떤 교권력 상실이 있나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네. 학교라는 공간에 대한 해석도 우리가 많이 다르고 맞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에 그쵸. 비해서는 또 거기 종사하시는 어떤 교사나 종사자들의 어떤 학생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도 많이 달라져 있는 상태. 그것도 물론 뭐 위축되어 있는 것도 있죠. 사실 네네. 못하는 것도 많고 네.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방관하고 있는 상황도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대신에 학교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방관의 요소가 더해지면서 음. 이게 늘어나는데 가장 큰 어떤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견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청소년이나 이제 젊은 층들의 마약 사범들이 급증하는 이유가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비용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조금 네, 적어졌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울증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M4 세대에 나아가가지고 지금 어떤 마음에 대한 엄청 감정적인 그 이제 정신적인 부재 공허함, 굉장히 그런 네, 거에. 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닭 한 마리 사 먹을 돈으로 마약을 지금 그러니까요. 구매할 수 있다. 심각하죠. 네, 라는 얘기까지 또 들려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M4 세대까지 또 왔기 때문에 이제 M4 세대를 넘어서 또 그 다음 세대까지 왔어요, 이미. 그러면 뭐 여자 이제 청소년이나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가 출산할 이유도 없고 뭐 결혼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열심히 그냥 자기 밥벌이 먹으면서 자기 일만 하면 충분히 이제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가 그게 이제 나중에 번아웃이 올 확률도 크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마약에 또 손을 댈 수도 있죠. 네, 이제 우울증이 오고 아니면 혼자서 이제 미혼모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소녀 가장 뭐 이런 친구들도 이제 우울증에 극적으로 시달리게 되면은 예전에는 사실 이제 마약이라는 것들이 쉽게 구할 수가 없었지만 요즘은 SNS로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조금만 찾아봐도 사실 구할 수 있는 게 또 마약이다 보니까 좀 접근하기 용이하고 그래서 어떤 마음의 공허함이나 우울증으로 인해서 아마 급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면 마약을 수사하고 막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죠? 마약 네, 수사 아까도 그쵸. 적은 인원이 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문제 지적을 해야 되지만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교육에 대한 우리가 다시 전면 재검토, 네. 그다음에 어떤 복지,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네. 부족했던 거를 마약으로 이제 좀 뭐랄까 좀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요소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 사회적으로 많은 부분을 수정하면서 마약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마약 수사를 진행해야만 갑자기 늘어난 만큼 네. 또 빠르게 좀 잠재울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은 합니다. 네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마약 사범에 대해서 네. 아니면 이제 마약을 뭐 제공해주는 어떤 브로커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또 처벌이 또 기다리고 있겠고 아니면 좀 그런 것도 필요할까요? 또 그러니까 뭐 마약과의 전쟁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뭐 네. 청소년 마약 유통 시 사형에 엄벌하겠다. 그쵸. 뭐 여러 가지 물론 네. 사형 집행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죠? 그렇죠. 98년 이후에. 그렇다고 또 우리가 저기 사형 프리 국가를 선언하진 또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형을 이제 내린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가장 큰 징벌이긴 한데요. 청소년 마약을 유통할 때는 최고 사형에 하겠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강남 대치동 그 ADHD 그 음료 그 이제 네.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최대 사형을 구형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이거는 네.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법무부와 검찰의 어떤 마약 수사 의지 이런 거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시범 케이스로 네네네. 사형을 구형 정도는 하지 않겠나. 물론 선고는 제가 어떻게 될지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만 네네. 그래서 이쪽은 조금 보여주기식 혹은 시범 케이스 그러니까 네네. 이러면 안 된다. 좋은 네. 의미가 되죠 그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형까지는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늘어나면은 네. 마약을 접하는 어떤 2030 또 청소년에 대해서는 또 네. 조금 오히려 좀 이런 처벌 수위가 또 낮아질 가능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정말 적은 인원이 하던 시절에 마약을 하면은 뭐 범사회적으로 굉장히 크게 지탄받고 네. 또 시선을 많이 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처벌도 좀 강하게 나갔다고 보면 되는데 네. 돈 스파이크만 해도 마약을 단순히 그냥 흡입한 게 아니라 네네네. 유통에도 관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잖아요 지금 선고된 맞습니다. 거는. 그래서 네. 그런 걸 보면은 마약 이렇게 보여주기 식의 어떤 강한 어떤 처벌은 존재할지 모르겠으나 네네. 또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거에 따라서 개개인에 대한 처벌이 약해지는 거에 대한 걱정도 해야 되고 네. 그렇게 해서는 제 생각엔 마약 못 잡습니다. 이거 마약은 잡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네. 어떤 하나의 결론 도출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저는. 네네, 맞습니다. 그 이제 저번 달에
이번 달 총과 저번 달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얘기를 했던 것들 중에 좀 저는 좀 마음에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네. 사실 이제 마약 사범들이 이거 예전에는 이제 위험 비용이 컸기 때문에 이제 마약을 손쉽게 이제 되지 못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작년에 이제 문재인 정권 이제 임기가 끝난 이후로 문재인 정권이나 한 5년, 6년, 한 7년 정도 안에 마약에 대한 어떤 범죄들이 약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라는 통계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위험 비용들이 굉장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마약을 하면 인생 조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마약을 손을 못 대는 것인데 지금 위험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그쵸. 구매를 해볼까? 이런 식의 입장은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좀 강하게 처벌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정치 이념이나 여야 이런 걸 구분하지 않고 맞습니다. 마약은 나쁜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마약을 어떤 유통하고 마약을 이용했던 사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강한 처벌에 대한 의지는 네, 뭐 하나로 통일되는 게 일단은 저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네. 그 이제 마약의 좀 종류에 대해서 오. 네, 제가 간단하게 한번 브리핑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냥 흘려 들으세요. 네. 네. 저도 이제 확실히 이제 마약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사실 이거 찾아보고 제가 분석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 번째 이제 마리화나라는 이제 그 마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불만 붙이고 이제 연기를 이제 빨아들이는 형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뭐 자세한 건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이제 환자 치료를 위해서 약물로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병원에서 많다고 합니다. 지금도 있죠. 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이제 직접 공식적으로 재배도 다 한다고 하고 물론 이제 의료용으로만 재배를 한다고 합니다. 처방 받았을 때만. 네, 이건 이제 환청, 환각 그리고 뭐 수면만 치료도 좀 이용을 하는 그래요? 어떤 약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로이프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알약 형태로 되어 있는 어떤 마약인데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데이트 강간 약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제 물이나 어떤 음료수 술. 아니면 술 이런 걸로 몰래 이걸 희석하거나 아니면 부셔가지고 넣으면 이제 그 여자가 만약에 먹을 경우에는 그게 당연히 이제 기절로 이어져가지고 그때 이제 그 성폭행이나 어떤 데이트 강간 뭐 폭력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원치 않는 마약이네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체내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배출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잡아내기 힘들겠네요. 네,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떤 걸 당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는 이제 마약 같은 것들을 또 성분을 추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수사에 곤란함이 있다고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이 주는 술이나 드링크 막 드시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먹으면 또 안 될 거 하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이제 헤로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마 코로 흡입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주사도 놓고.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정말 한 번 시작을 하면 네. 그대로 말 그대로 인생이 종료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못 끝나요? 네, 못 끊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한 번만 한 사람은 전혀 없다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가장 그 아편이나 어떤 이런 것들로 이제 가공해가지고 만드는 헤로인이라고 하는데 한 번 하게 되면은 이제 창문을 열면은 저기서 이제 공룡이 걸어다니고 아니면 자기가 말 그대로 슈퍼맨이 되면은 슈퍼맨이 되는 듯한 환각을 느끼기 때문에 옥상에서 추락사는 경우도 네, 대부분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이제 스파이더맨이나 아니면 슈퍼맨이나 마블이 되는 거예요. 히어로가 되는 거죠. 이 제일 역사와 전통의 마약이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세계 기준으로 가장 1급 1급 중독성 약물로 이제 등급이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또 많이 흡입을 하게 되면요. 치사량을 넘어가면은 바로 즉사를 또 하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마약이 이제 총체적으로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뇌가 녹습니다. 뇌가 녹기 때문에 멕시코인가 이제 미국 남부 쪽인가 해서 사람들이 멈춰 있는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그것도 굉장히 화두인데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마약이라는 거. 네,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네 번째는 저희 노래로도 유명한 이제 코카인이라는 코카인. 네, 코카인이란 마약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제
입으로도 먹고요. 네. 아니면은 코로도 흡입을 합니다. 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그 아무튼 이것도 굉장히 이제 보편화되는 마약 중에 네, 또 그렇죠. 하나인데 이제 뭐 전부 다 나쁜 마약이라는 거 또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코카인.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는 이제 마지막에는 아니지만 이제 5번째는 필로폰이라는 마약이 히로뽕. 있습니다. 예, 그쵸. 네, 예, 그렇죠. 히로뽕. 히로뽕이라고 합니다. 히로뽕 일본식 표현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필로폰은 한 번 딱 하면요. 네. 일단 피부가 노화되는 속도가 제가 본 게 한 7배 가량 높아져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진 같은 거 보면 막 엄청 네. 좀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건 히로뽕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뭐 엄청나게 빠르게 늙고 그리고 이제 히로뽕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예전에는 저기 일본 그리고 저기 미국 그리고 저기 동남아시아 이쪽에서 굉장히 미국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한국에서도 이제 재배가 좀 네. 오기 마약 이제 만드는 사람들한테 이제 만든다고도 하고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예전에 일본의 네. 그 자살 특공대라고 하죠. 네. 그 카미카제. 네, 네. 그렇죠. 카미카제 특공들한테 이걸 먹이고 영광스럽게 죽어라 라고 해서 어떤 대표적인 필로폰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많이 만들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북한산 마약도 굉장히 좀 유명하니까. 생각해 볼 게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GHB라고 합니다. GHB? 네.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물뽕이라고 하는데 그 두 번째 말씀드렸던 그 로이프놀이라는 이제 데이트 강간 마약 있잖아요. 예, 약으로 된 거? 네. 그걸로 이제 부시는 걸로 요거랑 같이 희석해가지고 많이 사용들을 좀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똑같이 아까 그 두 번째 로이프놀 마약처럼 몸에 배출되는 것들도 굉장히 또 빠르기 때문에 현재 범죄 도구로서 활용되는 마약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클럽이나 아니면 뭐 길을 가다가 아니면 뭐 어떤 뭐 이태원 파티나 아니면 뭐 이런 그 특히 파티 같은데 조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는 그런 거 우리가 경각심 안 갖고 살았는데. 그쵸. 그쵸? 뭐 누가 주면 감사히 받아 먹고. 네. 그쵸. 맞습니다. 저도 막 나눠 먹기도 하고. 네. 저도 뭐 예전에 이렇게 같이 고생하시는 뭐 밖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예전에 바카스도 막 좀 드리고 막 그랬는데 요즘 그런 게 이제 저 스스로가 이제 걸리죠. 이거 이거 드려도 안 먹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좀 어떤 인간미도 마약 때문에 많이 사라진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쉬워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인간미도 없어지고 이웃의 정도 그러니까 의심을 해봐야 의심할 되는 게 많고. 상황들이 좀 오지 않았나. 굉장히 좀 아프네요. 얼마 전에 강남 대치동 가봤더니 이제 거기 학원이 많잖아요. 네네. 거기 현수막들이 엄청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 그 다음에 경찰청 이런 데서 걸어놓은 현수막이 많은데 네. 뭐 그런 거죠.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 절대 먹지 마라. 네. 이렇게 그게 이제 교육 차원이기도 한데 네. 뭐 살면서 처음 보는 형식의 현수막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좀 세상의 변화와도 또 체감이 된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뭐 어찌됐든 이 지금 어떤 마약의 총체적인 문제점들은 정부나 아니면 뭐 집권 여당 야당에서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여야 하고요. 구분 없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법무부 쪽에서도 열심히 또 해줄 거라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근데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요, 저희 어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귀담아 듣고 또 사회적인 어떤 한 문제로 좀 인식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경각심을 가지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각 가정에서도 저는 교육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약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네네. 뭐 가장 모든 교육의 근간은 가정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 또 친척 어른들이 젊은 어린 아이들에게 마약 같은 거에 이제 뭐 무서운 점이나 네네, 하면 안 그렇죠. 된다라고 이렇게 딱 단호하게 선을 그어주시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조금 마무리를 한번 해보면요. 네님이 또 말씀드릴 거 있으면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마약에 대해서?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쉽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쉽게 접하고 또 호기심도 더 많이 가게 되는 어떤 이런 정보의 과다. 그렇죠?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마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원론적인 마약 종류입니다. 뭐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네. 뭐 매일매일 새로 공부해야 될 정도로 다양한 이름의 마약들이 쏟아져 나와요.
특징들은 이제 쉽게 구할 수 있고 맞아요. 쉽게 들여올 수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배출도 빨라서 또 잘 걸리지도 않고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정도로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항상 인지하고요. 네, 맞습니다. 또 항상 마약 생각이 안 나는 세상을 또 만드는 우리 범사회적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소년들이나 어떤 청년들에 대한 경각심을 또 응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그 팬데믹 상황이 좀 풀리고 나서 청소년들의 어떤 게임 이용 시간도 하루에 2-3시간 평균적으로 급증을 그래요?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나 어떤 생활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바뀐 걸로 좀 아는데, 좀 더 사회로 바깥으로 좀 나와서 맞아요. 문제점들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이슈들을 많이 접해보고 항상 건강하게 저희 그 청년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처럼 이렇게 어떤 주제를 하나 정해서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컨텐츠 제작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밖으로 나가서 일상에 생활하시는 그냥 시민들과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해보고, 또 가끔은 뭐 정확하게 정하진 않았지만 네. 특정 이슈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한번 또 취재도 해보고 파보기도 하고 또 현장도 가보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여러분 듣고 싶은 이야기나 좀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주제가 있으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다 읽어보고 더 검토하는 식으로 좀 주제를 넓혀 나가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는 청년의 격입니다. 청년의 눈으로, 네, 청년의 가슴으로, 청년의 목소리로, 청년의 용기로 세상을 바꾸는 청년의 격을 마치겠습니다. 네, 청격! 안녕.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